우리가 수학에서 어떠한 식이나 문장이 주어졌을 때 그 식이나 문장은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식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곱셈 공식 또는 뭐 이항 정리라고도 하는데 이런 애가 하나 있고 이런 식이 하나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 식은 지금 변수가 누구지? x지? 그래서 x가 어떤 수든 될 수 있는 거야 사실 얘들아. 방정식도 마찬가지. 이렇게 했을 때 x가 어떤 수든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얘가 참이 되는 x를 항상 찾아왔던 거지. 그럼 맨 처음에 있는 저 곱셈 공식은 이항 정리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합통 단원을 배우면 알게 될 건데 저 놈은 x가 어떤 수가 되면 항상 참이죠. 그런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명제라고 불러. 참 거짓이 분명한 식이나 문장을 우리는 명제라고 부르고 보통 이름을 줘. 그 땡땡 콜론을 찍어서 명제 P 이렇게 해갖고 이 식이 명제 P야. 이건 변수 x에 따라 상관없이 항상 참이죠. 방정식들은 다 참인 명제가 되겠지. 이해가니? 자, 방정식 얘는 조건 Q라고 얘네들은 뭐라고 하느냐? 조건이라고 부르고 변수 값이나 상황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뀌는 식이나 문장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해. 수학책에 나오는 모든 문장들은 명제거나 조건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겠어? 그러면 얘는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잖아.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 xy에 x 플러스 1은 0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이거나 x가 2일 때가 참이지. 그래서 조건은 참거짓이 바뀌는 식이나 문장인데 이렇게 조건 Q가 참이 되는 애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우리는 조건 Q의 진리 집합이라고 부르고 이 조건의 이름의 대문자를 써서 표현을 해요. 이해 가겠습니까? 명제와 조건의 부정.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 어떻게 읽냐면 not P라고 읽거든. not P. P가 아니다 라는 뜻이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not P라는 명제는 x 플러스 1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조건 낙큐는 어떻게 되겠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 아니다 이런 애가 조건 낙큐겠죠. 그러면 Q의 진리 집합이 있듯이 조건 얘도 낙큐도 조건이잖아. 낙큐의 진리 집합은 어떻게 될까? 얘네가 아닌 거니까 Q의 여집합이 되고 얘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겠습니까? P가 참이면 명제 P가 참이면 낙P는 거짓이에요. 명제는 참거짓이 확실히 하니까 P가 거짓이면 낙P는 참이 됩니다. Q는 참거짓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변하는 게 아니라 진리 집합이 여집합 관계인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럼 부정을 하게 되면 명제나 조건은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뭐뭐가 이다라는 놈은 부정하게 되면 뭐뭐가 아니다가 되고 뭐뭐보다 작거나 같다면 뭐뭐보다 크다가 돼. 많이 헷갈리면 안 돼.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등호가 있으면 없어지고 없었으면 생겨야 돼.
여집합이기 때문에 그래. 조건 필요한 생각을 해볼게. x가 2보다 작대. 얘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될까? 2보다 작거나 같은 애니까 얘네들이잖아. 얘가 아닌 애들은 뭘까? 2보다 큰 애들이지. 그래서 부정을 했을 때 등호가 빠져야 되고 등호가 없었으면 생겨야 돼 부정이 되는 거야. 진리집합. 그래서 요 놈은 부정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얘를 부정하면 얘고 얘를 부정하면 얘가 돼요. 여기까지 얘가 모드는 어떻게 되지? 어떤이 되고 어떤은 모든으로 바뀌어. 그 다음에 and는 and 교사 못 쓰는 사람인데 and는 또는은 and로 바뀌어. and는 집합을 얘기하면 교집합이지. 교집합은 부정하면 뭐가 돼? sab집합이 돼. 또 명제나 조건을 부정했을 때 그것을 어떤 식이 되는지 어떤 문장이 되는지 아는 게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 그 집합의 진리 집합을 우리가 집합의 기호로서 표현할 줄 알고 연산할 줄도 알아야 된다. 자, 4번. 그러면 조건과 조건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조건도 존재하거든. P and Q라는 이러한 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조건의 진리 집합은 뭘까? 조건 집합 P하고 집합 Q가 따로 있겠지. 네. 그래 안 그래? and는 뭐가 되겠어? 교집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건 P가 2의 배수, 조건 Q는 자연수 중에 3의 배수. 그러면 P and Q는 뭐야?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 즉 6의 배수가 되겠죠. 물론 연산을 하게 되면 합집하고 교집합을 하게 되면. 그러면 P 또는 Q라는 놈의 진리 집합은 어떻게 되겠어? P 합집합 Q가 되겠죠. 자 그럼 조건 P and Q의 부정은 어떻게 될까? 부정할 줄 알았잖아 우리가. 나 P가 되고 나 Q가 되고 안에 있는 and는 뭐가 돼? 5어가 되겠죠. 얘네들의 진리 집합은 P 교집합 Q의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얘네들은 나 P니까 P의 여집합, 나 Q는 Q의 여집합이고 5하니까 합집합이죠. 같지? 네. 등호로 가면 뭐 배웠잖아. 이해가니? 그래서 집합 다음에 명제를 배우는 거. P, O, Q의 부정도 있겠죠. 얘는 어떻게 되겠어? 나 P and 나 Q가 되겠니? 지금 따라오냐? 자 얘네들의 진리 집합은 P, O하니까 합집합 Q의 여집합이고 얘네들을 표현해보면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은 and니까 교집합인 거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어요. 자 5번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우리는 앞으로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를 진짜 많이 다룰 건데 P이면 Q이다 또는 기호로는 P 화살표 Q가 되고 앞에 오는 조건이 가정 뒤에 오는 조건이 별로냐? 여기까지 알겠어? 그럼 명제가 참이 된다는 거, 이 말을 얘기해보자. 뭔가이면 뭐이기도 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면 얘가 돼 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면 명제 P면 Q가 참일 조건은 참이라는 말은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이면 참이야. 거꾸로 얘 동치야 서로 같은 말이야. 어떤 명제가 조건이 있는데 P가 Q의 부분집합이래. 그러면 P이면 Q이면 참이 명제가 되는 거고 그럴 때 우린 기호로 화살표를 몇 줄로? 2줄로 써줘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가정으로 이루어진
P이면 Q라는 이 명제의 진리집합을 따져봤더니 부분집합이 아니야. 이러면 이 명제는 거짓이고 여기에 있는 원소를 우리는 발예라고 하고 거짓임을 보이는 예란 말이야. 우리는 보통 명제는 참도 되고 거짓도 되면 거짓이야. 참이 되는 게 있잖아. 그래서 발예를 거짓임을 보일 땐 발예하라면 딱 써주면 끝나. 발예는 어떤 애야? 얘는 만족하지만 얘는 만족하지 않는 애야. 헷갈리면 안 되겠죠? 이해 갑니까? 6번 모든 x에 대해 가정이 모든 x인 거죠. 뭐뭐이다 라는 명제가 있고 어떤 x에 대해 무엇무엇이다 이런 명제가 있는데 얘는 한 개만 성립 안 해도 거짓이고 아랫놈은 한 개만 성립해도 참이야. 극과 극이지. 그러니까 모든 S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그 모든 S가 전부 다 결론을 만족해야 돼. 예를 들어 소수는 모두 홀수입니다. 모든 소수는 그럼 모든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소수를 다 보는 거지. 그 중에서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애가 하나만 있어도 거짓인데 얘는 거짓이죠. 누가 발예지? x가 2가 있지. 소수 중에 이 하나 때문에 나머지 무수히 많은 무한한 그런 소수는 무수히 많은 소수들이 있지만 저거 하나 때문에 저 명제는 거짓이야. 거꾸로 어떤 소수는 홀수입니다. 자 이건 참이죠. 왜? x는 2 때문에 한 개만 만족해도 어떤이 붙었으니까 그 명제는 참이 돼. 이해가니? 7번 정의 뭘까요? 단어의 뜻을 정한 식이나 문장을 얘기해. 정의랑 성질이랑 착각하면 안 되고 정의에 들어있는 단어, 명사를 고치면 안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예를 들어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고 여기를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것 이러면 틀려버린다. 정의는 그 문장을 정확하게 외워줘야 돼. 집합의 정의가 뭐야? 조건에 따라 대상이 명확히 정해질 때 그 대상의 모임이지. 근데 많이 착각하는 게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하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헷갈려 한단 말이야. 성질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게 있죠.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해놓고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 하면 그건 참인 건데 참이 명제인 거야. 가정이 이등변 삼각형이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그런 말을 해놓은 거란 말이지. 정의랑은 다른 거라고. 참이긴 하지만 정의는 아니야. 정의는 정해져 있어. 우리 정의는 외워줘야 돼. 이해 가요? 그 다음에 증명. 정의나 정리 또는 참이 명제를 이용해서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것을 우리 증명한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명제가 가정과 결론으로 이룬 명제라면 우리는 이거를 보여주는 거야. 가정의 진리 집합의 결론의 진리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를 보여주는데 조건이 뭐냐에 따라 부등식 같으면 수직선에서 보여주는 게 편하고
방정식 같으면 근의 해집합을 보여주는 게 편하고, 뭐 상해배수 같으면 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편하지. 2의 배수, x가 2의 배수이면 x제곱은 4의 배수이다. 이런 걸 증명할 때 많이 할 건데 우리가 앞으로. 자, 정리는 뭐더라? 정리.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미 알려져 있는 참인 명제들. 증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명제야. 그러니까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는 증명하지 않고 쓴단 말이야.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이게 이거 돼요 라고 하면 맞는 게 되는 거지. 왜? 라고 질문하지 않아. 다 알고 있으니까. 유명한 명제들 중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든가 뭐 이항 정리라든가 뭐 이런 애들을 우리가 정리라고 하고 보통 증명할 때 얘는 그냥 갖다 쓰는 거지. 여기까지가 7번이었고 8번 찍어 놓거나 명제의 역이 대운데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내가 있으면 우리 엄마 있고 우리 아빠 있고 삼촌 있고 고모 있고 이모 있죠. 그렇게 명제가 하나 존재할 때 걔네들의 가게도 이름 같은 거야. 명칭인데 어떤 P면 Q인 명제가 있어. 얘가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그럼 명제 P면 Q이다의 영명제는 이름이 역인 거야. 는 뭐냐면 가정과 결론을 뒤집어내고 얘네 둘은 서로 역인 관계지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참거짓은 관련이 없어요. 얘가 참인데 얘가 거짓일 수도 있고 얘가 참인데 얘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인데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때 거짓일 수도 있어. 그건 명제마다 달라. 전혀 관련이 없어. 그냥 이름만 있을 뿐이야. 자, 명제 P면 Q의 이 명제는 가정과 결론은 그냥 부정한 명제를 우리는 이 명제라고 해요. 이 P면 Q이다의 대우 명제는 부정하고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꾼 애가 대우 명제야.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돼. P면 Q이다가 있죠. 그러면 Q이면 P이다라는 이 명제랑은 역의 관계죠. 얘의 역은 얘, 얘의 역은 얘야. 그리고 not P이면 not Q라는 명제하고 얘는 서로 이 관계야. 얘의 이 명제는 얘고 얘의 이 명제는 얘야. 마찬가지로 얘랑 not Q이면 not P입니다는 이 관계인 거지. 그럼 얘네들은 무슨 관계일까? not P는 not Q, not Q이면 not P. 가정과 결론은 뒤집혔지? 역인 관계죠. 그러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는 무슨 관계일까? 대우 관계고 대우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P면 Q이다 이면 진리집합으로 얘기하면 P가 Q의 부분집합이죠. 집합 연산에서 징글징글하게 했지. 하나가 하나의 부분집합이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을 원래 기호를 써서 새로운 집합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치? 우리가 아는 애들이 나온다고 했지? 그리고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또 뭐? Q의 여집합은 포함관계가 어떻게 돼? 반대가 돼버려요. 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이거 진리집합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not Q이면 not P가 참이 되나? 이해가니? 그래서 명제랑 원래 명제는 참거짓이 같아. 대우 명제는 원래 명제랑 대우 명제는 참거짓이 같아요. 명제와 대우 명제는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야. 대우가 거짓이면 원래 명제도 거짓이야. 그러면 굳이 왜 대우를 쓰느냐? 부정하는 게 더 좋은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증명을 하거나 옳고 그름을 따질 때 경우의 수가 작아지는 애들이 부정을 하면 경우의 수가 작아지는 애들이 있거든. 뭐뭐가 아닌 건 되게 많아 얘들아. 부정하는 게 낫다고. 부정하면 뭐가 되니까? 뭐뭐이다가 되거든. 얘네들이 경우의 수가 적으니까 진리집합이 작겠지. 그럼 보기가 편하겠어 안 편하겠어? 편할 거야. 5화보다는 and가 좀 더 편해요. 다루기가. 진리집합이 작아져. 교집합이. 합집합보다 교집합이 원소가 적잖아.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 상관인수 따지래 또는 증명하래. 근데 그지 같아. 잘 못하겠어. 이런 게 있어. 그러면 대우 명제를 증명하고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도 참입니다. 이렇게 할 거고 그 뒤에 선생님이 증명을 해줬을 거야. 자, 9번 3단 문법.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P면 R이다도 참이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 진리집합에서 이거이고 그치? 그 다음에 이렇대. 그 무슨 얘기야? P가 Q의 부분집합인데 Q는 R의 부분집합이더라. 그러면 당연히 P는 R의 부분집합이니까 이게 3이 되겠죠. 이해갑니까? 이해가겠어 지민이? 자, 귀류법은 뭐죠? 증명의 한 방법인데 진리집합이 이런 포함관계가 되어 하나가 하나의 부분집합이에요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특이한 거야. 결론이 A 아니면 B인 거야. 그래서 결론이 P면 Q이다 해서 Q가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고 싶어. 근데 실수는 무리수 아니면 뭐죠? 유리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리수 아니면 유리수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결론을 부정해서 말하는 거지.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아니라 가정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남자임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여자라고 치자. 그리고 여자에게 말도 안 되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난 여자가 아니니까 뭐야 그러면? 남자인 거잖아. 내가 남자인 걸 증명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결론에 따라서 모든 데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결론에 따라서 별로 안 좋을 수 있어. 왜냐하면 뭐 P면 Q이다인데 이 결론이 한 3개가 돼. 얘의 부정은 10개야. 그럼 부정 10개가 다 말도 안 되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 종류가 많으면. 얘는 지금 부정하면 한 종류밖에 없잖아. 무리수가 아니면 유리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귀류법을 쓰는 게 좋지. 무리수가 아니라 가정하면 루트 2는 뭐가 돼? 유리수가 되겠죠. 또 루트 2는 유리수니까 B분의 A고 B가 0이 아니고 A, B는 서로 소인 정수여야 돼. 이런 애들이 유리수죠. 기억나세요? 수책에서 우리 징글징글하게 했어요. 그래서 양변을 B를 곱하면 루트 2B는 A이고 양변을 제곱하면 2B 제곱은 A 제곱입니다. 자, 잘 보세요. 어떤 수 X가 3의 배수다 라면 3K 꼴로 나타내면 되는 거야.
어떤 수가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하면 3으로 묶었을 때 나머지가 1이거나 3으로 묶었을 때 나머지가 2입니다를 보여주면 돼. 내가 3의 배수인 걸 보이려면 3으로 묶으면 나머지가 없어요 를 보여주면 되는 거라고. 그럼 거꾸로 봐봐봐. 요렇게 나왔으니까 a제곱은 2 곱하기 b제곱이죠. 그래서 a제곱은 뭐야? 2의 배수야. 그리고 a제곱이 2의 배수면 a도 2의 배수란다. 이거는 대우로 증명해볼까요? 바로 다음에. 그래서 a를 2k라고 하고 a, b가 지금 정수였지? 그래서 이 a가 정수였으니까 2의 배수인 정수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k는 정수가 돼야겠죠. 라 하고 a에다 넣는 거야 다시. 그러면 2b제곱은 4k의 제곱이니까 b제곱은 몇 k? 2k 제곱이지. 그래서 b제곱도 2의 배수이고 b도 2의 배수인 거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아까 a, b는 뭐라고? 공약수가 뭐밖에 없는 관계? 밖에 없는 관계라고 했는데 2의 배수, 2의 배수는 서로소가 아니지.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는 거야? a, b가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되므로 루트 2는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유리수가 아닌 거지. 따라서 루트 2는 무리수입니다. 이렇게 증명합니다. 대표적인 기류법의 증명이에요. 루트 2가 무리수임을 보이는 방법. 자, 듣겠나? 네.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방금 전에 저거. 올라가네, 올라가. 얘는 지금 2의 배수인 거 있잖아. a제곱이 2의 배수이면 a도 2의 배수잖아. a가 정수일 때. 근데 3의 배수로 할게요. 2의 배수보다 3의 배수가 좀 더 어려우니까 x가 3의 배수이면 x제곱이 3의 배수이면 x는 3의 배수임을 증명하려고 해. 단 x는 양의 정수라고 할까요? 여기까지 가니? 네. 그러면 이거의 대응 명제는 어떻게 돼요? x가 3의 배수가 아니면 x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가 되면 되나? 여기까지가 가정과 결론이니까, 그치? 네. 가정과 결론을 바꾸고 부정해주면 대응 명제가 됐어. 여기까지 따라오냐? 그래서 x는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뭐? 3k 빼기 2k는 정수 또는 3k 빼기 1이라 하자. 그러면 3k 빼기 k가 정수니까 1 넣으면 1, 2 넣으면 4, 7, 11 이런 애들이죠. k에다 1 넣으면 2, 그쵸? 5, 8 이런 애들이지. 자연수가 아니잖아. 자연수가 쭉 이어져 가면 3개 중에 하나는 3의 배수야. 아무거나 연속된 거 3개로 정하면 4개 중에 하나는 4의 배수고, 그쵸? 그래서 x가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해서 얘네들 진리집합인 거지 사실은. 그럼 이렇게 해놨을 때 x가 3k-2이면 x제곱은 어떻게 되지? 9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인가요? 네.
그러면 x제곱은 3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 3k제곱 빼기 4k 플러스 1하고 나머지가 1 남니? 4니까 이해갔냐? 네. x가 3k 빼기 1이면 x제곱은 9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인가요? 네. 완전 제곱식 x제곱을 3으로 묶어주면 3k제곱 마이너스 2k만 묶이고 플러스 1이 남지? 그럼 x가 4내면수가 아니면 x제곱도 4내면수가 아니냐? 네. 그래서 배우 명제가 참이므로 원 명제도 참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해 가겠어요? 네. 마지막 어떤 참인 명제가 있을 때 가정과 결론의 이름이지. 그래서 앞, 뒤, 충, 뒤앞 필로 외우자고 했어. 무슨 말이냐? 어떤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가 참이면 얘가 앞에 오는 조건이고 얘가 뒤에 오는 조건인데 그러니까 앞에 오는 조건은 뒤에 오는 조건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여기 진리집합은 이미 얘네들의 원소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의 조건은 여기 이미 얘이다. 이게 충분하다. 항상 얘다. 뒤에 오는 조건은 앞에 오는 조건이기 위한 필요 조건. 전부 다 P를 만족하는 게 아니니까 뭔가를 해줘야만 같아진다. 뭐 이런 말이야. 그래서 충분 필요를 썼는데 사실 이해보다는 그냥 명칭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지. 이해 가겠어요? 그래서 P는 앞에 오는 조건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P면 Q가 참이고 Q이면 P인 것도 참이라면 둘 다 참이면 서로 여기서는 앞뒤충 여기서도 앞뒤충하면 충분 필요가 다 안 되지. 네.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읽어. 그리고 조건 P랑 조건 Q는 같은 거야. 진리집합이 같은 거지.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이런 걸? 선생님이 이제 동치라고 한다 했죠. 동치. 기억나세요? 시민아, 비를 많이 맞았어? 잠이 솔솔 와? 우리가 할 줄 아는 건 이래야 돼요. 낮추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하면 뭘 읽을 줄 알아야 돼? 뒤, 앞, 필인 거잖아?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떻게 나와야 돼? 아, P면 낮추가 참이구나가 나와야 되는 거야. 어떤 명제가 참입니다를 이런 식으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으로 선생님들이 문제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명제 끝. 그치? 여기까지가 다 정리가 돼야 된다. 이해가니? 잠깐 쉬었다가 필요 조건 문제 대표이제 풀어줄게.